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레코딩 관련된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받는 마이크 추천 좀 해주세요. 요 질문에 실상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마이크를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쩐이 어느 정도 모여 있나요? 뭐 요런 답변이 먼저 나가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번외로 하고 한 200~300만 원까지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딱 하나 정도 추천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C414 마이크 XLS입니다. XL2가 아니라 이 제품을 구입을 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이크에 대한 제 생각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AKG라는 브랜드는 현재 대주주가 어쨌든 삼성이죠. 네, 이제 하만카돈 그 산하에 있는 브랜드인데 삼성이 어찌됐던 하만카돈을 인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AKG 로고를 붙인 삼성 번들 이어폰들이 한동안 나왔었고 뭐 무선 이어폰도 그렇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브랜드예요. 특히나 헤드폰 쪽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실상 이제 스튜디오 업계에서는 AKG는 C12라는 아주 이제 오래된 진공관 마이크죠. 오래전에 출시했던 그 모델부터 시작해서 오늘 주인공인 이 C414 XLS까지 오기까지 꽤나 많은 리뉴얼이 있었어요. 뭐 버전으로 그 히스토리 찾아보면 뭐 11개인가? 뭐 되게 많아요. 아무튼 리뉴얼 된 게. 근데 C12가 워낙 고가였고 초기에 나왔던 진공관 마이크였고, 그거를 진공관을 사용하지 않고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캡슐은 최대한 동일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갔는데, 한번 이제 부품 수급 문제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소재를 한번 바꿔요. 그래서 CK12 캡슐에서 CK12 플러스 캡슐에서 아마 나일론 캡슐로 바꿉니다. 그 다음은 이제 쭉 이쪽으로 개발이 됐죠. 뭐 내부 회로들이야 계속 리뉴얼 되면서 업그레이드 됐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전에 나왔던 C414 EB 모델이 맞나? 아무튼 그 옛날 모델하고 지금 나오는 C414는 전혀 다른 소리다. 옛날 게 오리지널이고 지금 게 좀 아니다, 좀 변질된 소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게 오리지널인 건 맞죠. 그 시절 소리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사실 저는 물음표입니다. 물론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지만 굳이 왜 그걸 내가 구해서 들어야 되지?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제조사가 뭐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계속 리뉴얼을 했다라는 거는 안 좋아지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거 자기네들 초기에 만들었던 것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마이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리뉴얼을 하는 거지 절대 나빠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 어디다 쓰는 마이크냐라고 하면 뭐 다 아시죠? 보컬서부터 악기 녹음 두루두루 다 쓰입니다. 전천후로 다 쓸 수 있는 마이크예요. 특수한 목적?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범용으로 쓸 수 있어요. 실제로 타악기 혹은 뭐 드럼 오버헤드 같은데 이런 데다가도 쓸 수도 있고, 스네어에 이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즈 연주, 이제 브러쉬 연주나 이런 거 받을 때 당연히 이제 스트링 녹음 뭐 이런 데서도 쓰이고, 뭐 못 쓸 이유는 전혀 없는 마이크예요. 라지 다이어프레임 마이크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곳에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이크가 뭐 추천을 하신다고 하니 성능적으로 뭐 엄청 뛰어난 게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제품들 중에 가장 뭐랄까요, 스펙 공개가 확실한 제품 중에 하나고, 그리고 모든 어떤 스펙 자료에 있어서 그렇게 뭐 뻥튀기 된 느낌이 전혀 없어요. 맥스 SPL도 그러니까 이 진동판이 어떤 공기압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큰 음량까지 그래도 잘 수용하는 편이고, 맥스 SPL이 꽤 높아서
이게 140인가 그럴 거예요. 140 dB SPL. 그리고 입력 감도, 결국은 여기 회로에서 어떤 공기압의 변화가 진동판을 때렸을 때 요걸 전기 신호로 증폭해주는 요 회로에서 출력해주는 레벨, 요거 이제 센시티비티라 그래요. 감도. 그렇게 낮은 값으로 나오지 않아요. 적당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가 쓰기에 혹은 뭐 스튜디오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 뭐 스튜디오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있어요. 이 마이크는. U87AI가 스튜디오 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AKG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7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굳이 이거를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펙 관련돼서 뭐 부족함이 있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럼 이제 성능 관련돼서 좀 뭐 특이사항 이런 게 있나라고 해봤을 때, 트랜지언트 특성 관련된 거나 아니면 큰 음압을 수음을 할 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큰 음량이 확 이렇게 올 때, 이럴 때 반응하는 거 보면 소리 안 깨지고 잘 들어와요. 그래서 뭐 전천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다른 회사의 마이크들과 비교해서 또 잘난 점, 뭐 부족한 점 이런 건 없냐라고 하면 요런 이야기들은 좀 있어요. 입체감이 조금 떨어진다.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수음된 소리가 좀 이렇게 기름기가 이렇게 잘 흐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마이크 다음 단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마이크 프리앰프나 그다음 컴프레서, EQ, 그리고 컨버터, 이런 체인에 관련돼서 체인바를 잘 받는 마이크다라고 오히려 이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U87 같은 경우는 체인 구성할 때 좀 약간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마이크 자체의 어떤 특성이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가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는 오히려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얘랑 쌍둥이 모델로 나오는, 지금 얘는 은장이죠. XLS. 근데 XL2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자가 제가 생각할 땐 얘가 더 두껍게 들어옵니다. XL2가 조금 더 선이 얇아요. 고역이 좀 더 오픈되고 고역 쪽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는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좀 선이 얇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마이크는 아닙니다. XL2는. 아무튼 노이만 제품이나 기타 좀 입체감이 있는 마이크들하고 비교하면 이 친구는 너무 밋밋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오히려 그런 밋밋함 때문에 내가 후가공할 때 좀 더 자유롭고 어떤 색깔을 입힐 때 훨씬 더 자유도가 높은 마이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 혹은 제가 통제하는 어떤 녹음 과정에서, 저도 실제로 U87AI를 2번이나 가지고 있다 팔고 그랬는데, 뭐 이 친구도 물론 초창기에 이제 ULS 모델, 요 이전 모델이에요. 그것도 제가 중고로 사가지고 썼었고, 그 다음에 ULS 다음 모델도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이제 완전히 안착한 거죠. 얘도 뭐 사고 팔고 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저는 87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얘를 쓰지, 87 대신. 그건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녹음 체인 구성에서 얘가 좀 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도 꾸준히 팔리는가? 라는 질문을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아직도 이게 현역입니까? 꾸준히 쓸만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당연히 현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꾸준히 팔리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싸게 판매했을 당시에는 뭐 한 700에서 800달러 사이 뭐 이렇게도 판매하던 시절도 있었고, 세일해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가격은 꽤 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환율 대비 뭐 여러 물가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이만한 물건이 없다. 뭐 지금 조금 비싸게 팔지언정.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뭐 저는 그렇게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물려서 녹음하고 별도의 외장 풀이나 컴프레서 같은 거 없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얘를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음악을 관둘 게 아니라면 계속 더 업그레이드 하실 거 아니에요?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서 가지고 계시고 이 마이크가 만들어내는 사운드의 색감이 어떤지 확실히 인지를 한 다음에 기기를 하나 두 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다른 파트에서 그럼 얘로 받아들일 때 또 이렇게 변했네 저렇게 변했네 뭐 이런 것도 감지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팔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른 마이크를 하나 구입해서 비교해서 써본다 그러면 얘가 이런 면에서 장점이 확실했구나 단점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느낄 때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초창기 때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그게 지금도 기억 보정이 돼갖고 여전히 비슷한 평가를 내리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모니터링 환경이 계속 또 업그레이드 되고 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될수록 개인적으로는 얘가 왜 입체감이 없지? 충분히 입체감 있는 마이크인데 오히려 어떤 유명하다는 마이크들 잘못 녹음하면 되게 드라이브 많이 걸리고 불편하게 나오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나 그런 보컬 만났을 때 414 딱 한 대 있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로 다 해결이 되는데 왜 얘를 그렇게 무시할까?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레퍼런스가 될 만한 정말 괜찮은 마이크다. 그리고 이 친구로 레코딩 연습을 하고 어떤 톤을 만지는 게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마이크를 갖고 내가 녹음을 하던 충분히 그 마이크가 갖고 있는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이 이 친구 덕분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C414를 추천을 한다. 특히나 XL2가 아닌 금장색이 아닌 은장색을 추천을 한다라는 거. 요 정도 설명드리면 이제 확실히 이 마이크를 왜 제가 그렇게 아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 받은 내용 중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 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